제가 마이크를 안 해도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근골 교육했고요. 이번에 이제 성생식이제를 합니다. 성생식이제는 사실 저도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뇨기과, 산부인과 배운 우리가 기억계산하고 뭐 이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부정확한 것은 저는 가혹히 생략하고, 또 너무 학술적인 것도 생략하고, 여기는 빨간색은 없습니다. 빨간색은 있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일단, 재미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학구열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이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보면 상식이 어마어마하게 막 네이버 지식에 들어가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주변에 어려움이라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자, 전립선 비대증.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남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전립선은 남자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방광이죠. 정상적인 방광이 있고, 여기 요도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그죠? 가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질습이에요. 근데 이 요도는 이렇게 볼록, 자세히 보면 볼록하고 또 밑에도 좀 볼록하죠. 요도는 이렇게 중간에 볼록볼록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발열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로 일단 방광에서 소변하는 걸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립선이 조금 비대가 되면 볼록한 게 줄어들고, 이렇게 요도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방광까지도 이렇게, 차위에 올라서, 요 바깥으로 이렇게 처지죠? 처지는 보면 소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잔뇨가, 레이달 유린 센세이션, 소변을 가도 아랫배가 뻗어나가 소변이 남아있다. 그런 잔뇨감이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남성 생식 기계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하고 다른 게 공안이 있죠. 여성이 원래 우리가 태아에서 남성의 공안과 여성의 난소는 뱃속에 있다가 남자가 되면은 공안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음낭을 통해서 공안이 위치합니다. 여자의 남소는 뱃속에 있지만 남자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중에 잘 내려오지 않으면은 잠복 공안이라고 해서 크립토키티즘에서 복강 내에 공안이 있습니다. 그럼 복강 내에 공안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공안을 싸고 있는 음낭은 피부죠. 음낭은 공안을 싸고 있는 주머니, 피부는 쪼글쪼글합니다. 왜 쪼글쪼글하냐 하면, 이게 라디에이션 역할이에요. 라디에이터 역할. 그러니까 몸에서 더운 열을 갖다가 그 음낭을 통해서 이렇게 방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높지 않도록 유지시켜줘야지만이 공안에서 정자가 생성되는데 그 정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죽거나 하지 않도록, 너무 덥지 않도록, 또 추우면 탁 쪼그라들어서 공안이 두꺼워져, 음낭이 두꺼워져서 온도를 갖다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안이 있고 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관이, 정관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방광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뒤쪽으로 해서 정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낭은 뭐냐면 구안과 부관에서 만드는 물질들이 여기에 고여가 있습니다. 고여에 있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어서 사정을 하게 되면 이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은 방광의 요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낭의 정관도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낭에서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이제 정액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전립선인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과 정낭에서 정액이 나가는 길이 전립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립선 비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콩팥이 있고 고환이 있고 전립선이 있죠. 여기서 고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여기 방광이고 요 밑에 빨갛게 요게 이제 전립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성 균형생식기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란 뭐냐? 전립腺, 샘이니까 전립腺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샘이 커져야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BPH라고 하는데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그래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
엄격하게 그렇게 됩니다. 양성 전립선. 왜? 합성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제일 잘 걸리는 암 발병률이 사망률 5위 안에 전립선암입니다. 아버님도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전립선암은 대개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나중에 나오는 약을 그냥 먹다가 전립선암으로 발전된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여자들이 이번에 제페아피라서 유혈의 인콘티넌스가 여자는 그냥 나이가 들면 애기 놓고 나면 다 생기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냥 오늘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소변 보기 좀 힘들고 비대증인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비대증이 있든 간에 우리가 남자에 있어서는 전립선에 대한 어떤 관심을 꼭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왜 중장년에게 많은가? 나이가 들어서 많은가? 나이가 들어서 왜 많은가? 자, 이것은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도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이 왜 비대되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립선도 우리가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기 기능을 잘 못하면 갑상선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갑상선이 우리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이렇게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럼 재료가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적은 재료를 만들려고 힘이 들죠. 힘이 들면 커집니다. 신체는. 그래서 이제 비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립선이 자기 기능이 좀 떨어질 때 그 기능을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그럼 뭐다? 결국 나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좀 많이 만들어보려고 자꾸 이제 신경 써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성 비뇨기를 하기 전에 이런 테크놀로지 용어를 한번 봅시다. 디스유리아, 디스라는 말이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디스라는 말, 디피컬트라는 뜻도 있고요. 페인풀이라는 뜻도 있고, 어렵다는 뜻도 있고요. 아프다는 뜻도 있습니다. 디스유리아, 디스는. 자, 그래서 이건 페인풀 유리네이션. 소변 볼 때 아프다 했죠. 아프다. 디스유리아. 알겠죠? 잘 소변을 못 넣는다는 것도 디스유리아 그럴 수 있습니다. 소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려고 안 나와요. 근데 힘을 쭉 빼면 또 소변이 잘 나옵니다. 이 참 자기가 난감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터미널 드리블링이라고 해서 드리블링이라고 해서 소변을 보고 보통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소변 힘을 쫙 나가죠. 하고 이제 힘을 딱 빼고 소변이 딱 끊겨서 이제 소변을 이제 안 보고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소변을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이제 다 나왔다 생각해서 힘을 쭉 빼고 바지를 올리는 순간 소변이 또 뚝뚝뚝 떨어져서 팬티가 젖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유리아, 소변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예요. 전립선이 꽉 막히면 어떻습니까? 전립선이 꽉 막히면 밤에 한 번씩 병동에서 그렇죠. 소변 보고 싶고 전립선 비대증 소변을 못 보고 지금 멜라토닌테트나 폴리를 또 해야 됩니다. 소변을 찾는데 소변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소변이 꽉 차버리면 여기에 꽉 차버리면 이게 빵빵해지면서 이게 더 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심하면 이게 꽉 차면서 이 빵빵해진 게 이 전립선 얘는 빵빵해도 전립선을 눌리지 않죠. 그런데 심한 전립선 환자들은 BPH 환자들은 이 빵빵해지면 이 자체가 압박을 줘서 전립선 압박을 이렇게 소변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참을 타죠. 그러니까 소변이 참을 타서 다 안 나와요. 자, 그런 걸 디스유리아, 페인풀 유리네이션 혹은 디피컬트 유리네이션. 앞 소변 볼 때 아픈 것도 디스유리아. 그 다음에 소변 보기 힘든 것도 디스유리아. 아시겠죠? 자, 파이유리아, 파이라는 말은 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소변에 고름이 생겨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요도에 염증이 있고 어느 성편 이 경우에도 소변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성의 성편과 여성의 성편의 차이점. 남성은 성편을 일에 정상이 나타나요. 하지만 여성은 성편을 그래도 정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안
요런 정도지, 뭐, 보름이 나오거나, 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소변 보면 따갑고, 소변 끝에 나중에 노란 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는데, 그걸 파유리야. 소변에 보름이 나오고. 검사상으로, 일상면이 검사상으로는 유린 마이크로스코피나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 WBC가 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넉추리아. 넉 하는 말은 밤이라는 뜻이죠. 넉 하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넉추리아. 밤에 소변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소변이 보는 거예요. 야뇨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야뇨는 뭐냐면, 잔뇨가 많이 남아있어서, 낮에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면, 대개는 이제 우리는 밤 아침까지 그냥 푹 자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자고 도중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야뇨죠. 왜냐하면, 이 방광을 싹 비울 수가 없죠. 방광을 싹 비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수록 자주 되죠. 가서 소변보다 다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pH가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소변이 남아있죠. 그러면 남아있어서 소변을 봐도 다 나왔다 생각했는데 누우면은 그게 또 유린 센세이션, 소변 보고 싶은 요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꾸 가요. 그러니까 승승 얘기하는데 누우면은 또 자고 누우면 또 소변이 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야뇨, 넉추리. 그래서 밤에 소변. 그 다음에 올크 하는 말은 이게 그겁니다. 보안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올케이토면 보안을 보안을 빼내는 거. 그 다음에 크립토키디즘, 아까 이야기했죠. 크립토 하면, 크립트 하는 말이 이게 숨어있는, 이런 말이에요. 크립트. 숨어있다는 거지.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크립트 하면은, 숨어있는. 올크 하면은 뭡니까? 올키 하면은 보안이라는 뜻이에요. 이즘 하면 올키라고 하면 보안이고, 이즘 하면은 무슨 증상, 무슨 컨디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숨어있는 상태, 잠깐만, 크립토키디즘, 올케이토미. 자, 이런 이제 용어를 우리가 그냥 알아놔 봅시다. 자, 그러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뭐냐? 말 그대로 전립선의 정상세포가, 이건 암이 아니고요. 정상세포가 과정식에서 전립선이 된 상태. 빈도는 50세 이상 50%, 60세 이상 60%, 80세 이상 80%. 자, 그래서 관련되는 뭐냐? 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이 과잉이 분비된다. 왜? 이 전립선이 전립선은 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 피드백에서 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이 일 많이 하라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이제 일을 못해요. 자극만 줘서 커지는 거지. 안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의 자극이었어.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자극, 그래서 일단 중년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다음 가정. 내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프로스테틱 CA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항상 그 프로스테틱 CA 프로스테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 비만, 살찐 사람들도 BPH의 연관이 있고 전립선 만주는 입장이니까 프로스타타이티스, 전립선 염증, 프로스타타이티스 어떤 전립선의 만성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상 증상은 뭐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색 증상과 자극 증상.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임상 증상을 외우기보다도 프로스테이트가 많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뀌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때지만 안에서 세균감염이 생깁니다. 세균감염이 생겨서 세균감염이 생겨서 안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회색 증상과 자극 증상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회색 증상은 소변줄기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팔메터에서 전립소 해사고 한다는 거. 그 사실은 예전에 요강이 비비진다, 복분자. 복분자가 요강을 이렇게 막 굽는다고 해서 복분자잖아요.
그럼 그게 전맥제냐? 전맥 아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주는 게 아니지. 그건 뭐 전맥하고 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마치 전맥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남도 속을 보는 거하고 전맥하고 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립선을 갖다 이렇게, 전립선에 컨제스천 나중에 이야기는 우리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전립선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파를 개수시키는 거예요. 자, 소변줄기가 가려진다. 지연염. 전립선 환자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서서 한참 쓰가 있습니다. 한참 서서 소변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데이터파 소변을 보는데 할아버지들은 한참 서가 있습니다. 숨담을 쉬었다가 무릎 한번 굴렀다가 이렇게 또 앞도 쳐다봤다가 그러면 소변을 하고 크게 안 나오고 또 잘 쫄쫄쫄쫄 나오다가 이제 또 한참 서 있죠. 그런데 딱 끝나고 다시 소변이 흐를 때가 아니까 이내 바지를 못 올립니다. 서서 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 지연력, 간혈력 뭐냐면 소변 보다가 소변 쪽에 끊겼다가 또 소변 보다가 끊겼다가 왜 힘을 빼고 좀 나왔다가 또 힘 빼고 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간료가 아까 레이컬 유니스에 있었잖아요. 소변을 보고 나도 아랫배가 묵직한 게 소변이 좀 더 봐야 되는데 라고 느끼죠. 그래서 터미널 드리핑 터미널 드리핑 이거는 소변 보고 나도 깨끗하게 안 끝나고 소변 방울이 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 자, 여기가 태색 증상이 옵저티브 심통이고, 각증상, 감염과 관련된 것은 프리퀀시 자주 와요, 자주. 왜? 방광이 감염증이 왜? 소변이 방광 안에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으면 세균이 살아있고 아주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광염이 생깁니다. 세균성 방광염이 생겨서 프리퀀시, 자주 소변을 빈면, 소변 자주, 꼴대지, 급하게 빈방망. 소변 마르면 바로 가야 되는데 방광이 바로 수출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디스유리아, 페이풀, 디피컬트, 유네이션. 넉줄이야, 밤에, 그 다음에 인컨티넌스, 소변 참을 수 없죠. 소변이 바로 마르면 바로 소변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냐? 럭컬 디스탈 이그제미네이션.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림을 보면 전립선이 여기 렉춤이거든요. 입장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은 이게 크든지 안 크든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마사지에서 여기 들어가면 마사지를 하면 분비물이 나오죠. 이 분비물을 받아서 여기에 염증이 있는지 여기도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 혹시 캔서셀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렉컬 디스탈 몹시 아프다고 아무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비뇨기과 가면은 비뇨기 의사들이 맥통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PSA가 있죠. 프로스테틱 스페시픽 안티젠입니다. 프로스테틱 스페시픽 안티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우리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전립선 암도 이게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잘 치료가 됐니 안 됐니 예후를 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그 검사를 왜 하느냐? 이 음소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죠. 조금 전달되거나 암이 아닌 이상 암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전달해야지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특이암은 암을 진단하는 거지만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DDX 감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A를 계속적으로 BPH 환자들은 이렇게 체크함으로써 이 암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렉컬 디스탈 이그제미네이션하고 혈액 검사상 PSA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PSA 할 때 우선 정성 검사부터 하니까 정량 검사 바로 하죠. 이번에 요즘은 정량 검사를 정량 검사를 바로 해서 뭐 이제 의사 결과 수치를 보고 어쩐 뭐 얼마입니까? 뭐 아는 경우에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미약물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자, 이렇게 많이 수술요법이 다양하게 많지만 제가 다음에 미약물요법, 전립선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를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우하고 마사지. 아까 렉탈로 하는 건 아니에요. 렉탈로 하는 건 아닌데 뭐 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항문 쪽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 보안 쪽으로 해서 좌우가 같이 하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을 규칙적으로 하면 렉투
그게 압박을 받아서 진리층을 갖다 더 이렇게 컨텐츠 뿌리를 놓으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려당이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 다음 장생 음식 조미료 탄산 알코올은 진리층을 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먹지 마라. 그 다음 소변 냉장고에 있는 한 꼴 이상 항히스타민충을 제거제 같은 것들을 먹으면 오히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우리 환자분들 보면 바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항콜린성 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BPH 있는 환자들한테는 쓸 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프로스카라는 약을 쓰고 약을 쓰면 대개는 우리가 소변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잘 보죠. 그래서 아주 좋은데 수술요법 TURP, Transurethral Rejection of Prostate 요도를 통하여 Trans는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인주길 Trans Urethral 요도를 Trans 통하여 프로스테이트를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프로스테이트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TURP, Transurethral Microwave Thermotherapy 요도를 통하여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열로 치려서 프로스테이트를 갖다 일부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레이저 프로스테틱토미 레이저를 통해서 프로스테이트를 잘라내는 거예요. 액토미 제거하는 거죠. 레이저를 통해서 프로스테이트를 제거하는 거예요. 레이저 프로스테틱토미. 자, 그럼 이제 예방은 뭐냐? 정기적인 성관계도 프로스테틱 컨텐션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관계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요. 다음 40세 이후에는 매년 렉탈 디탈 유제미네이션 하거나 PSA를 검사해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스테틱 CA로 돌아가셨는데 진단받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건 프로스테틱 CA는 아니고 다른 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아버님한테 좋은 게 뭐냐 찾아보니까, 프로스타틱 BPH에 제일 좋은 음식이 토마토래요, 토마토. 토마토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많이 말고 조금씩 복용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토마토는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오히려 좋은 성분 흡수가 높다 그래서, 남편을 토마토를 살짝 데쳐주거나, 남자들 혼자서 데쳐주거나, 이것도 방법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남성 성병에는 영어로 뜻해봐요. 성병. 자, 우리가 이제 되게 성병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전에는 베네리얼 디지라고 하죠. 베네리얼 디지죠. 베네리얼 디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STD라고 하죠. STD라고 바뀐 게 아주 오래됐어요. 내가 생각해도 STD라고 바뀌었다 했으니까. 이제는 베네리얼 디지가 말안 씁니다. STD를 써요. 성적으로 전염되는 모든 병을 STD라고 하죠. 나중에 나오면 B형 가지고 성적으로 전염되죠. 그러면은 그것도 STD예요. 성병이 있을 때. 성적 특징을 통해서 전염되는 모든 질병, 감염되는 모든 질병은 STD다. 그래서 대개는 감염병이에요. 감염병. 어떤 병균이었죠. 그 병균이 뭐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기생충이든 원충이든 뭐든 간에 이 모든 원인으로 해서 감염된 인펙션이지. 감염병이죠. 자, 그래서 성병이라는 그런 거다. 자, 클라미디아는 나는 유레사이티스라고 해서 오모레아, 그러니까 인질 아닌 비임균성 요도용으로 제일 흔한 질환이 클라미디아입니다. 클라미디아 감염병에서 보통 우리가 NGO라고 하는데 나는 유레사이티스인데 그 가장 흔한 원인이 클라미디아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클라미디아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성병은 무증상이 많다. 그러면 무증상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자가 자기는 감염이 됐는데도 모르고 여성은 모르니까 여성 몰라서 남자하고 관계를 할 때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또 자기가 잠복 기간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면 또 옮겨지죠. 또 거꾸로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하면서 여자한테 감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섹슈얼 파트너한테 또 감염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또, 자, 그래서 이제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증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감염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소다. 자, 그러면 이제 성병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배울 일은 별로 없고,
각자 이제 뭐 걸릴 일도 별로 없으니까, 걸린다 하면 또 어딘가 가서 또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D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분류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도 더 많은 분류가 있지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도, 이름만 정도만 알아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세균 가면은 고노레아, 나이세리아 고노레아라는, 세균이, 매도는 시필리스, 네, 시필리스라고 그러고, 트라토마티스인가 하여튼 이런 이런 병명들을 일부러 내놓아가지고 매도 병명입니다. 연성하나, 샹크로이드, 소프트 샹크로이드, 샹크로이드라고 하고, NGU는 모노코컬 유레스라이티스, 비인균성 요도요. 그래서 NGU, 플라미디아 감염이 맞습니다. 다음 바이러스 감염은 헐피스, 우리가 헐피스 플렉스에 입술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제니탈리아에 나타나는 것은 헐피스, 제니탈 헐피스는, 헐피스 플렉스 타입 2, 뭐, 타입 3 이렇게 나오면,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헐피스, 이것도 헐피스 바이러스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청규성 콘딜로마에서 번지름증이라고 그러는데, 콘딜로마타 아쿠미나타. 영어로. 그 다음, 제니탈 와스. 그 생식기에, 사마이가 생기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에이즈도 바이러스가 아니죠. B형 감염도 바이러스가 아니죠. 에이즈는,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quired, 부천성 immunodeficiency, 면역결핍증 증후군, 부천성 면역결핍증 증후군,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B형은, B형도 이렇게 STD에 원충류는 바이러스도 세균도 아니고 좀 큽니다. 근데 트리코모나스는, 이거는 이제 좀 크죠. 트리코모나스, 바지나이티스에서, 마지나가 질이죠. 버자이나가 질인데, 아이티스는 무슨 질병이에요. 트리코모나스 바지나이티스. 그 다음에 이제 캔디디아시스. 캔디다라는 어떤 곰팡이, 캔디디아시스. 캔디다 곰팡이, 우리 입안에도 생기죠? 캔디다 아구창. 우리가 이제, 우리 수술할 때 쓰는 요즘은 안 쓰지만, 그림 때 쓰는 거. 수술할 때, 그림 그릴 때. 지구이. 젠치아 바이러스 입안에 잔뜩 바르면 아구창 낫는다 했는데, 지구이가 또 바람층인가 몸에 안 든다 해서 요즘은 아구창인데 지구이가 안 바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애들 그럴 때 아구창 생기면은, 안기관에 또 이렇게 젠치아 바이러스를 막 바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캔디디아시스. 칠레에 캔디다가 생깁니다. 이 생존감은 이 온 사면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목욕탕에서 다 보는 거 같죠? 목욕탕에 이제 옷걸이, 옷장 안에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목욕탕에서 그만한 옷 다 집어넣고 나오는데, 그게 사는 게 바로 바로 넣으면 그 폐색이 물고 있어요. 떨어져 나오는 이나 옹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면 애들하고 막 근질쳐. 이나 옴이 올라서.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기생충 감염으로 이 옴 사면발이로, 설정으로도 옮지만, 그렇게 모임에서도 옮기고 하고, 옷장에서 옮기고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옷까지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클라미디아 감염증인데, 제가 안 좋은 것은, 책이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병의 종류,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고,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근종. 자궁이, 아기가 사는 꿈의 자궁, 유트라이 마이오마. 마이오카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말은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종양이에요. 헤파토마, 칼시노마, 마하는 종양이라는 뜻이고, 마이오카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 종양에서 자궁근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궁근종은 우리가 정상적인 자궁은 여기 보시면 우리 자궁을 보면 이렇게 T자세로 생겼죠? T자세로 생겼는데 바깥쪽에는 장막이가 있어 시로자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머스큘러 레이어가 있고요. 그 제일 앞쪽에 자궁 내장 캐비티를 점하고 있는 게 뮤코자 레이어. 그래서 3레이어가 있습니다. 시로자 레이어, 머스큘러 레이어, 뮤코자 레이어. 자, 그렇게 있는데, 머스큘러 레이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은 두 가지가 있죠.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있습니까? 월드근, 평활근, 심근. 그죠? 그 다음에 조직학적 분류는 어떻습니까? 행문근, 그 다음에 민물이근, 심근. 기억나요?
골격근은 되게 팽문근입니다. 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액팅 마요신이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물이근은 우리가 이제 골격근은 우리가 운동하는 골격근이고, 민물이근은 우리가 창자나 이런데 이런 내장 장기에 있는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입니다. 그 다음 심장 근육은 따라죠. 자, 그럼 이제 나온 김에 한번 근육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자, 골격근은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면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더 쉬어줘야 돼요. 근데, 민물이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은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입니다. 네, 장에서 운동을 계속 합니다. 자, 이것은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지구력 운동이랍니다. 심장 근육은요, 민물이근과, 횡물이근은, 외부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인해서 수축을 하냐고 해서 심장 근육은 외부 전기적 자극 없이 자기 혼자 수축을 합니다. 심장은. 자기 자체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민물이근처럼 오랫동안 지구력을 가지고 하면서도 또 힘은 골격근만큼 셉니다. 그게 사고로 우리는 죽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치지도 않고 계속 1분에 60분 정도, 40분에 60분 정도 계속 뛰면서 평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근육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우리 자궁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문이근. 그래서 민문이근의 평활근이라고 해요. 평활근의 종양을 갖다가 레이오마이오마라고 합니다. 레이오마이오마. 그래서 얘는 엄격하게 말하면 유트라인 레이오마이오마. 자, 그래서 자궁 근종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육 내에 생기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장막, 아까 세로달레이라고 했죠? 거기서 장막에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서브무코잘, 점막 아래쪽에서 서브무코잘 레이오마이오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근육 내 근종, 그 다음에 광인대에 있는 근종, 그 다음에 자궁 경부의 근종, 점막 밑에 있는 근종, 장막 하에 있는 근종, 이렇게 5군데 많이 생깁니다. 요 안쪽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근종이 여러 군데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궁근종의 발현에 스트레스가 받는 사람이 사실인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남성에서 디스유리아, 노출이야, 이런 거 배웠죠. 테크놀로지를 다 배워보죠. 메노레아라는 menstruation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라는 말은요, 흐른다는 거예요. 다이아라는 장이거든요. 다이제스트, 다이아라는 장에서 막 흘러나오는 설사죠. 그럼 메노레아라는 이게 이제 menstruation 말하는 거죠. 자, 메노레아 하면은 뭡니까? 없다는 거죠. 물경, 없다는 뜻이거든요. 디스는 아까 말했죠. painful 혹은 difficult. 그럼 뭡니까? menstruation 할 때 painful menstruation, dysmenorrhea. painful menstruation, 월경통. 메노레이지아. 에이지아 하면 레아보다 더 많은 겁니다. 에이지아는. 이 에이지아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레이지아는 월경할 때 많이 나오는 걸 메노레이지아라고 합니다. 보통 월경할 때는 요즘은 하는데, 이거는 더 많이 나오죠. 메노레이지아. 그 다음, 메트로레이지아는 월경 안 때 월경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말도 아닌데 왜 했지? 메트로레이지아. 또는 부정자궁출혈. 정기적이지 않는 자궁출혈. 메트로레이지아. 그 다음, 디스파레유니아. 디스하면 페인이라고 했죠. 파레유니아. 자, 이건 섹슈얼 인터코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페인풀 섹슈얼 인터코스. 성관계를 할 때 통증으로 오는 걸 디스파레유니아라고 합니다. 디스파레유니아. 그 다음에 류코레아. 자, 레아가 서른다고 했죠. 류코는 뭡니까? 흰색입니다. 류코사이트가 백혈구죠. 그러니까 류코하는 건 흰색을 말하죠. 류코리아는 백색질 분비물인데 대개는 여기가 보통 냉 이렇게 부르는 비정상적으로 질에서 이제 분비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미네이션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혹시 원색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테라마이오마. 그래서 평활근의 종양이다. 그래서 레이오마이오마라고 합니다. 35세 여성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명에 1명은 다 레이오마이오마까지 있더라. 근데 정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너무 많은 것도 있죠. 근데 정상에 있을 때가 문제죠. 자, 원리는 잘 모르지만, 에스트로겐의
가지고 과정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자, 나이가 들어서 에스트로겐 자극이 있다. 자, 이건 뭐겠어요? 서서히 이제 에스트로겐 부피가 떨어지죠, 나선. 자, 그럼 나선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에스트로겐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로 주거나 또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사춘기부터 이제 나선을 자극하는 게 오래 기간 동안 자극하다 보니까 노쇠 인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정상은 메노레이즈, 아까 말했죠? 자궁 과다출혈, 생리 10대 과다출혈 하는 거죠. 생리 과다출혈.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후전 자궁출혈이죠. 생리 아닐 때, 자궁출혈이 많은 거. 자, 그럼 진단은 뭐다? 골반 괜찮았다. 그 다음에 초음파로 본다.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마이오메토미. 액토미는 뭡니까? 마이오마를 떼낸다. 그래서 이제, 떼내기 쉽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오메토미를 해줘야 돼요. 왜? 유태형을 갖다 살려줘야 된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임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크다. 고만 떼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히스테렉토미. 히스테렉토미는 히스테를 뗀다. 이 히스테렉토미는 자궁을 말하는 거야. 자, 아주 옛날에, 의학의 발달하기 시기, 않는 시기에, 여자들이 막 히스테리를 부르는 거예요. 히스테리 부르냐, 히스테리. 근데 남자는 부르는데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남자 없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히스테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자궁이 히스테리의 원인이다. 그래서, 히스테렉tom이라는 말이 그렇죠. 히스테리아가 자궁이라는 거예요. 이 자궁에 여자들이 있어서 남자는 자궁이 없는데 여자들 자궁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히스테리를 부르는구나. 안식으로 신경교적으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자들 돈 받아 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히스테렉tom이 자궁 철출술을 말합니다. 자궁을 떼내는 거예요. 자, 갱년기장애는 생각했습니다. 갱년기는 저 개인기 생각은 갱년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남자도 갱년기고 여자도 갱년기인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갱년기를 안 나가지고 여성으로는 계속 받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받아들이고 하면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성 호르몬 맞아가면서 멘스를 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갱년기장애를 우리가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맞거나 그로스 호르몬, 성격 호르몬을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남성이 근육이 유지되고 하는데 그렇게 근육이 유지되고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흔하게 맞는 어렸을 때 어렵게 맞는 나이가 맞는 노년은 노년, 청년, 당년, 노년,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가 사진을 찍는데 사회사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주름살은 절대 죽이지 말아줘야 돼.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름살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하거나, 그런 자기의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갱년기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궁 내막점, 엔도메트리오시스. 자, 자궁 내막으로 인한 어떤 모든 것들. 자궁 내막. 아까 이야기했죠? 자궁근이 있고, 자궁 내막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세로자를 내는 머스큘러 레이어고, 내막이네, 루코자 레이어라고 그랬죠, 루코자 레이어. 자, 이제 자궁 내막이 뭔 일을 하느냐. 자, 자궁에서 자궁 내막은 멘스트레이션 할 때, 우리가, 임신을 하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됩니다.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고, 그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두꺼워지고 아이가 나한테 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궁 근육은, 이제 자궁은, 머스큘러 레이어도 같이 늘어나면서 자궁이 커지죠. 그런데, 임신에 들어가는데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멘스트레이션 합니다. 자, 멘스트레이션 블리딩은 뭐냐? 자궁 내막이 비우되는 것이 터닥해 나가면서 그 출혈이 생기고 그 자궁 내막 부스러기들이 자궁 내막이 남은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들이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단순한 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찌꺼기가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궁 내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궁 내막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자궁 내에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자궁 내막이 이런 빨간 곳에 온데 터져서 거기에서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멘스트레이션 할 때는 그것을 출혈을 합니다. 부풀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 사업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코에도 자궁 내막이 생겨서 한 달에 코피를 흘리는 아주 불쌍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자궁 내막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퍼져서 다른 데로 퍼져서 거기에서 같이 똑같은 혈류에 있는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정식에 따라 탈락이나 정식에 따라 탈락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이 자궁, 이 오갈이죠, 이 난소 이런 데 이렇게 생겨서 아주 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움이라는 말은 자궁 내막이라는 뜻입니다. 엔도메트리움. 근데 오시스라는 말은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멀티플 컨디션. 그러니까 엔도메트리움이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궁 내막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거든요. 이 멘스트레이션 시기에 호르몬의 자궁 내막이 이렇게 비우가 됐다가 다시 탈락하고 이렇게 하는 멘스트레이션 주기죠. 체온도 이렇게 저공기, 공기 이렇게 우리가 여자들의 한 달에 주기입니다, 그죠? FSH, LH, 루테나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FSH, LH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롤이 증가되고 프로제스테롤 증가되면서 임신이 유지됐는데 이게 또 끝까지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떨어지면 임신이 유지가 안 돼서 탈락되고 다시 그래서 지금 멘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배란일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배란일과 나포, 배란일 탈락된 시기 그렇게 14일, 14일, 총 28일 됐죠, 그죠? 여자분들은 되게 다 아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잘 몰랐대요. 여성분도 아니까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내분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까요? 시상하고라는 게 있고요. 시상하고라는 게 시상 밑에 있다고 시상하고입니다. 시상 밑에 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하수체가 달랑달랑 달려있다고 하수체예요. 하수, 아래에 수, 매달릴 수예요. 그 다음에 난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내분비할 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드백 개념이에요. 자,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누가 만나냐? 여기에서 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면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돼서 니 빨리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일정 레벨이 높아지면 이것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적어지죠. 자, 그러면 어느 건 누가 만들어지느냐? 요 시상하고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시상하고에서 이 하수체를 잘하는 호르몬이 생기고, 그래서 이 하수체가 그러면 이 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또 이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이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시상하고를 작용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요. 만약 이 호르몬 농도가 증가되면,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 농도가 증가되면 이것이 증가되는 양이 시상하고에서 오히려 억제시킵니다.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서 시상하고에서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하수체도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게 되고요. 적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수체에서 또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난소에도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그럼 정상 레벨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이 정상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낮은 레벨이 시상하고 있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이게 피드백입니다.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보일러를 갖다가 온도가 높으면 꺼졌다가 온도가 낮으면 또 켜졌다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분비는 그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 자극하는 호르몬에 받아서 그 호르몬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피드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되게 되는데 그 피드백 기준이 깨지면은 그냥 문제가 생기죠. 다음은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자궁 이외 조직의 자궁 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궁 이외 조직에서 자궁 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정치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자궁 내막 조직이 월급기에 역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팔과 이쪽으로 거꾸로 역류를 한다는 거죠. 역류가 되어서 탈락된 조직이 복강 내에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혹은 혈류를 통해서 퍼져서 거기에서 정착을 됩니다. 그래서 탐폰도 원인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탐폰이 이제 녀석들이 한때 탐폰이 많이 유명했죠. 톡식쇼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탐폰이 이렇게 녀석들이 간편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돼서 빙이다. 다음 증상은 dysmenorrhea, painful menstruation, 그죠? menstruation 하면 아픕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자궁 안에서만 이게 해야 되는데 자궁 꼭강 내에서만 이게 뭐 커졌다가 막 출혈을 하고 이러니까 통증이 있겠죠. 그 자궁 멘스 시기에 맞춰서 메노레이아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죠. 그 안에서는. 그다음 디스파레주니아 아까 얘기했죠. 성교통, painful sexual intercourse, infertility 뭐 심하면 난관을 맞거나 해서 이제 임신이 안 되겠고. 그다음 ectopic pregnancy 자궁의 임신도 되겠고.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난관을 통해서 나팔관을 통해서 수정란이 이 자궁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좁아지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나팔관 근처나 이 오가리 근처 남소 근처에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다음 아보션, 유산 이런 것들도 엔도메트리오시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오시 생기면 인퍼틸리티가 생기고 엔도메트리오시 생기고 아보션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말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을 늦추려면 빨리 임신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임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해서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이 멘스트레이션 주기라도 좀 억제시켜서 좀 증상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히스테렉토미, 자궁 정출술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싶으셨나봐요? 네. 이렇게 소화기는 여러분들 좀 노래를 들어서 사실 톡세미아는 생긴 게 다 끝나는데 톡세미아가 있어요. 톡세미아 임신 중독증 이름이 우리가 사실 잘못됐죠. 임신 중독 임신에 대해서 중독이 생기냐 마약 중독하듯이 아니면 뭐 임신 때문에 중독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이 톡세미아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독 톡세미아가 뭐냐면요 톡신입니다. 탁신이 뭐냐면 독이고 에미아라는 뭔가 혈관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톡세미아는 뭐냐면 혈관 속에 독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톡세미아예요. 자, 여기서들이 톡세미아라는 말을 왜 했느냐 이거죠. 멀쩡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병은 임신 때문에 생기는데 임신을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몸에 독이 생기는 거야. 이 독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라고 옛날에 무식한 의사들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톡세미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붙이자니까 톡 하니까 중독이 되는 톡식. 에미아는 피 속에 독이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이제 중독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때문에 중독됐다 해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붙기 때문에 아까 히스테릭처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과학에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하고 있으니 관행상 쓰는 말이죠. 여기도 톡세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중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름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름에 너무 편혹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 이 그림을 왜 제가 했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자, 임신 중독증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위험요인, 소위 처음 임신했을 때 가족 병력, 부모들이나 가족 중에 비만, 빈혈, 가상, 그럼 처음 임신했을 때도 생기고, 많이 낳았을 때도 생기고, 10대 및 40대 임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지나가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는 것입니다. 임신 전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생기고, 뭔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임신이라는 것은, 임신설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들어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신설에 대해서 재밌습니다. 우리 몸속에, 자기 몸속에 다른 몸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생체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게 제가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자기 임신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임신 중독증도 왜 생기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3대 증상으로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대 증상 뭐냐면, 뭐야? 단백뇨? 부족.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체중이 갑자기 그러겠죠. 어깨도 웨이트. 그래서, 고혈압, 하이텐더, 프로테인유리아, 이레마. 이것이 3대 증상이다. 임신했는데 혈압도 갑자기 높아지고, 발달이 높고, 프로테인유리아 나왔다. 복생이야. 그냥 그렇게 진단되는 좀 더 심해지면, 에필lep시, 컨벌전, 경련이 일으킵니다. 그럼 경련이 일으키면, 저는 에클란지아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임신 중독자. 에클란지아까지 보면은, 경련이 일으키면 어떻게 장도 수축을 하고, 장 수축을 하게 되면 태아가 위험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사망과 같이 위험해서, 태아 사망이나 산모 사망까지 일으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방도 가능하고, 그래서 또 조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복생이야. 임신 중독증입니다.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학생 때 이걸 배우면서 왜 중독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의과대에서는 왜 복생이야 유래를 갖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진동하게 바빠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복생이야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줄 책임들이 쭉 말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자, 보통 임신 7개월 후에 나타난다. 리스크 팩터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10세, 20세 이하니까 10대, 20대, 30세 이상.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요즘 대부분 다 30대가 많지만, 40대. 프리미 그라비다. 프리미 하면 첫 번째로, 프리미, 프라이어, 첫 번째. 그라비다 하면 임신을 하는 또 밑에 하나 멀티페러스. 자, 페러티 하면 페러스, 페러티 하면 출산이야, 출산. 임신과 출산 다르죠? 임신을 해도 출산 될 수 있어요. 유산을. 자, 그러면 이거는 임신과 출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배워보신 건 아시죠? 그라비다, 아보션, 페러시, 그죠? GPA, 해갖고, G3, P1, A1, 그 다음은 임신을 2번 했는데, A는 출산 안 하고, 아보션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번까지는 GPA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GPA 시스템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번 임신했고, 몇 번 출산했고, 몇 번. 자, 그러면 이제, 그라비다가 2번 때면은, 2번이죠. 2times 그라비다죠. 임신을. 프리미 페러스. 한 번 낳고, 한 번 출산했고, 한 번 아보션했고. 이런 식으로 GPA, 이렇게 그라비다 페러스 아보션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산부인과에서는, 오면은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방송 물어봅니다. 온라인 물어보시든지. 어쨌든 프리미 그라비다라는 것은 처음 임신했던 사람, 초산. 그 다음 영양 수치가 불량한 사람. 대개로는 나이가 많거나 젊을 때는 영양 수치가 불량한 사람. 그 다음에 임신전 고혈압이나 신진환 있을 임산부. 그 다음에 자녀를 5명 이상 풍만한 경험 있는 임산부를 부탁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톡세미아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산전지차를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톡세미아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프리에클람지아, 에클람지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합니다. 프리에클람지아 스테이트와 에클람지아 스테이트 이렇게 하는데 프리에클람지아 스테이트는 우리가 아까 하이텐전, 프로테인유리아, 그 다음에 딜레마, 그 다음에 목줄도 웨이트게인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프리에클람지아라고 합니다. 큰 벌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련이 안 일어나는 상태. 경련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프리에클람지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에클람지아를 개방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리에클람지아 상태 왔다 치면은 웨이트게인이 갑자기 그렇다. 그 다음 팔대를 묻는다 임신했을 때 그러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고 소변을 재고 프로테인유리아다 하이페인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혈압 조절하고 안정을 지어줘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오버로션 파센터 태반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 실험이 내라 혈압과 당뇨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충분한 영양 수치인데 왜? 영양 수치 불량을 임산부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압을 높으면 전염식 또 안전을 취하고 입원을 해서 안전을 취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혈압 강화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리에클람지아 상태를 좋게 해서 에클람지아가 꼬이지 않도록 하고 임신을 잘 유지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뭐 이름은 무섭지만 그렇게 다양한 대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